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고 사드시던가 아니면 사달라고 하시던가, 그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어제 고기를 먹다가 제 지인이 아무래도 난 드라이 에이징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맛도 좋고 향도 좋아서 비싸지만 먹을만 하더라고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야 근데 드라이 에이징이 뭐니?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사실 누구나 맛있으면 궁금해지는 거지 뭐 궁금해지고 나서 맛있진 않잖아요. 자, 오늘의 방송 주제에 맞게 그 드라이 에이징된 그 포트하우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이 방송을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8만원이나 주고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준비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전 어차피 출연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 소재로 쓴 건 제가 다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김 대표님은 방송에 나오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먹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드라이 에이징이 과연 뭘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드라이는 건조한, 뭐 메마른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액체에도 드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드라이 맥주, 뭐 드라이 마티니, 뭐 이런 말이죠. 주류 같은 경우는 도수가 약간 있어서 뭐 산뜻한 끝맛을 주는 경우 이런 드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드라이 에이징에 있어서 드라이는 이 고기를 말린다의 뜻에 가깝습니다. 뭐 에이징 같은 경우는 뭐 안티 에이징 아시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게 오디오도 에이징 한다 그래요. 여기서 에이징은 기계를 뭐 길들인다는 뜻이죠. 고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숙성한다는 의미로 에이징을 쓰고 있습니다. 즉 붙여서 얘기하자면 고기를 말리는 숙성법을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웻 에이징이 대세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드라이 에이징은 고기를 숙성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줄 알았던 드라이 에이징이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숙성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드라이 에이징은 어떻게 할까요? 드라이 에이징은 어떻게 보면 고기를 말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뭐 한없이 말리면 육포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막 말리는 게 아니라 드라이 에이징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온도, 습도, 통풍이죠. 통상적으로 온도는 1도에서 3도, 그리고 습도는 70에서 80%, 바람의 세기 같은 경우는 2에서 5m/s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제가 되는 환경에서 뭐 일반적인 경우 4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숙성을 해서 뭐 이렇게 식탁에 오르는 거죠. 여기서 짧게는 2주면 되지 않아? 뭐 200일도 버틸 수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방송이 그 초보 위트러버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드라이 에이징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5분, 6분 한다고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웻 에이징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라이 에이징은 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숙성고도 있고 그냥 식당에서 사 드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방금 까다롭다고 했지만 이렇게 까다롭고 비싼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스테이크가 약 가격이 100g당 12,000원, 이것도 뭐 할인해서 산 거예요. 약 8만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단독샷으로 10초 나오면 초당 8,000원인데 저보다 뭔가 비싸요. 드라이 에이징은 숙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건조한 환경에서 딱딱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 먹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육의 20%에서 최대 50%가 버려야 되는 부위가 되는 거죠. 또 속을 열어볼 수 없으니까 뭐 최종적으로 먹기 전에 한번 열어봤을 때 이거 못 먹는 상태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에이징 하시는 분들 중에선 뭐 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통상 뭐 2+가 아니라 뭐 1등급이나 1+도 드라이 에이징의 소재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가격이 비싼 건 결국 이 시간과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그렇게 고생을 해서 비싸게 우리가 먹을 만큼 이게 맛있을까요? 자, 숙성의 기본은 어쨌거나 이 소가 죽으면 사후 강직이 와서 뻣뻣해지죠. 그걸 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 숙성입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그날 잡은 소를 그날 먹을까 편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드라이 에이징은 뭐 결국은 이 강직도를 푸는 과정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맛으로 먹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말라가는 과정에서 고기 안쪽에서 이 자가 요소로 분해돼서 이 아미노산과 같은 뭐 지미 성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맛과 풍미가 좋아지는 성분들이 나옵니다. 자, 일반 숙성처럼 고기가 연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웻 에이징과 다른 드라이 에이징 특유의 감칠맛도 납니다. 그리고 이걸 드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효소나 곰팡이의 영향으로 인해서 버터나 블루치즈 같은 향이 나요. 그래서 그 특유의 감칠맛이나 뭐 이런 치즈 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곤 합니다. 근데 뭐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 느끼는 거지만 곰팡이 치즈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블루치즈나 뭐 이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이 감칠맛도 향도 만드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드라이 에이징을 뭐 숙성 중의 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참 어려운 숙성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고 사 드시던가 아니면 사달라고 하시던가, 그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어렵다는 드라이 에이징에 대해서 기본 중에 기본만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걸 팔려고 하시는 분은 1년 정도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드시는 분은 그냥 이 방송만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차피 포장을 뜯었으니까 이제 고기 먹으러 갈 거고요. 여러분도 고기 드시러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